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 됩니까? 그렇죠. 1930년대 이후, 30년대 이후의 우리는 일제 통치 체제를 우리는 민족 말살 통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전시 동원 체제로 삼기 위한 것이다. 전시, 즉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민지 공업화 정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민지 공업화, 즉 식민지를 공업적인 형태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식민지를 공업적 형태로 바꾼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뭘까? 즉 대공황 이후에 1929년입니다. 뉴욕발 대공황이죠. 이후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폭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폭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일제는 침략 전쟁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수물자로 원활한 공급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군수물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 필요한 물자, 이런 것들은 이제 원활하게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병참기지로 만든, 병참기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물건을 만드는 기지,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참기지화 정책을 썼다는 것은 일제가 중국 대륙을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만주의 경제 블록을 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자,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1929년에. 자, 이거에 대해서 각국은 어떻게 대항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본국과 그리고 식민지를 하나의 블록을 묶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묶어요. 이 블록을 묶어가지고 본국의 어떤 수출품을 식민지에 일방적으로 팔게 하는, 그러니까 시장화시키는 그런 형태, 또 식민지에서 원료를 공급받는 형태. 그래서 식민지에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본국에서 제조를 해서 다시 식민지에 파는 이러한 일방적 형태, 요런 형태를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의 블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형태를 추구합니다. 식민지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자신의 식민지에 대한 어떤 침투를 사전에 봉쇄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극복을 했던 거죠. 아주 이기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독일과 일본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과 일본은 식민지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식민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민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식민지가 바로 여기 보이는 한국과 만주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즉 본국과,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국과 식민지 하나의 뭐가 만들어진다? 블록, 경제 블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일본에서 한국과 만주에서 어떤 원료를 일본에 제공받아서 일본은 다시 이걸 어디에 판다? 한국과 만주에 파는 형태. 그죠? 원료를 생산해서 일본에다가 일본에서 공장을 돌려가지고 만들어서 한국과 만주에 대려 파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를 경제블록. 그래서 이 경제공황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죠. 내용을 보면 산미정식 계획을 중단합니다. 너무 많은 수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정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에 유출된다. 그러니까 생산량보다도 정산량보다도 수탈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게 지속이 되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농촌에서의 불만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미 증식 계획은 중단하라. 1920년대부터만 시작되었던. 그래서 이제는 뭐냐? 농업은 기반으로 하고 공업도 같이 진행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농업과 공업 함께 병진 나아가자. 발전시키자, 진행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 정책을 피는데 어느 지방에 북부 지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북부 지방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사실은 일본의 어떤 식민지 목적지는 뭐냐면 바로 거대한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그래서 여기에 만주를 점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그러면은 공장이라든지 군수 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곳입니다. 북쪽입니다. 그죠? 그래야 즉시 전쟁에 투입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자 같은 것, 전쟁이 필요한 물자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 물자 수용 시설들을 이 북쪽에다가 다 집약을 시키는 거예요. 북쪽 지방의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1937년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더욱더 본격화가 된다.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이제는 이제 만주국을 장악하고 난 다음 이제는 중국과의 대결이거든요. 중국과의 대결.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이제 전면전이 이루어졌으니까 훨씬 더 많은 물자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장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더욱더 본격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는 당연히 사력간의 불균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기라든지 중화학공업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막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기계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상대적으로 소비재 즉 진짜 생필품 진짜 인간으로서 필요한 어떤 간단한 생필품 생산에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계만 만들어내고 그렇죠? 비누라든지 칫솔이나 치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인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 생산은 위축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군수 산업 위주이기도 하고요. 이게 반대죠. 소비재 산업보다는 군수 산업 위주의 생산을 진행하게 돼서 산업 간의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는 그런 사태를 가져오고요. 첫 번째입니다. 한계. 두 번째는 뭐냐면 공업 생산이 북부 지방에만 편중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활한 전쟁 물자 공급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북부 지방. 왜냐하면 남부 지방 했을 경우에는 그 동선이 길지 않습니까? 그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북부 지방에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이죠. 군수 물자 기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요. 나중에 이게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했을 때 북쪽에서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공장들이 다 전기 공장, 석유 화학 공장이 전부 북쪽에 있었거든요. 이랬는데 이제 38선이 탁 꺼지고 난 다음에 밑에 이제 원래 사실은 이제 전기 같은 걸 공급해야 했어요. 근데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해방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남명 부장 북양 정책도 실시가 됩니다.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 사육 그런 얘기죠. 목적은 대공황 이후 대공황 1929년 경제 블록화 속에 경제 블록화 이야기는 했습니다. 일본 방직 산업 원료 확보 선생님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본국과 식민지 간의 서로 무역 형태는 식민지에서 원료를 생산해서 본국에 주면 본국에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물건을 제작을 하고 그러면 제작된 물건을 다시 어디에 판다? 식민지에 판다는. 그다음 시장에 식민지 원료 생산지인 동시에 식민지는 원료 생산지인 동시에 판매 시장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는 우리 이제 조선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면화 남부 지방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 지방에서는 양을 사육해서 면화라든지 양 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깎아가지고 다 일본에 다시 보냅니다. 그럼 일본에서 다시 어떻게 하죠? 제품을 생산해서 다시 어디에 팝니까? 우리나라에 파는 거죠. 이런 형태가 바로 경제 블록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운동.
자, 농촌진흥운동은 사실은 이제 우는 아이 떡 먹여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비정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촌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자, 대공황도 이게 이제 한몫하게 되는데 농촌 경제가 엄청 피폐해져요. 그래서 곳곳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920년대 암태도 소작쟁이. 그렇죠. 암태도 소작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곳곳에서. 곳곳에서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런 어떤 불만의 어떤 이의제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농촌을 통제하고 사실은 소작쟁이를 억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탕 하나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 지배체제 안정, 사실은 이제 식민 지배체제 안정에는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농촌을 진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말은 뭐 농촌을 진흥시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그러니까 소작쟁이가 남발되지 않도록 겉으로는 어떤 농촌을 진흥시킨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속으로는 농촌을 더욱더 옥죄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계를 보면 농촌 경제 문제로 농민의 게으름, 낭비 탓으로 떠넘기기도 하는 그런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농촌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고 어떤 그런 문제를 농민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었다. 자, 1932년부터 40년까지라는 것도 3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렇죠. 황제의 나라에 신민, 충성스러운 신하, 충성스러운 국민, 그런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목적, 왜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일제의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그건 바로 역시나 전쟁 동원이 목적입니다.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켰어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만으로는 힘든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은 물자와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일단 말살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한국인으로서 참전을 시킨다면 바로 총뿌리는 일본에게 겨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족 의식을 일단 말살시켜야 돼요. 그렇죠? 민족 의식을 말살시켜서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략 전쟁에 동원할 목적이다. 이제 사실은 핵심이죠. 내용을 보면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본의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주입시킬 수 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한국적 색채를 지우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색채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선일체를 강조했다. 내는 안내자, 이는 조선할 때 선자입니다. 안내니까 안은 어디를 뜻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조선은요, 역시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일체 똑같은 형태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선 동조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과 조선은 같을 동자 조상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완전한 어떤 조선인이나 일본이나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침략 전쟁에 동원할 그런 목적이죠. 그리고 한국인에게 황궁신민선사, 그렇죠? 알고 있을 겁니다. 황궁신민선사를 암송하게 하고 신사를 참배하고요. 궁성여배, 그러니까 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천황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 일본 천황이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강요한다. 그래서 일본신 성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창시개명 또한 시킵니다. 윤동주마저도 그죠? 창시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을 사실상 금지시킵니다. 한국어 그리고 한국사 교육 이 중요한 그죠? 한국사 교육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사용을 강요하고요.
만약에 조선을 사용하다가 걸리면은 바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3차 교육령에 나와 있는데 이름으로 해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합니다. 국민학교가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선생님 또한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개칭이 되죠. 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게 한국 신민의 약자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일제의 잔재가 1990년대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로 보면 자 내선일체라든지 그죠? 일선 동조 같은 내용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억압통치를 보면 뭐 조선사상보호관찰령, 조선사상예방구금령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언론 또한 탄압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같이 폐간을 시킵니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 10년대 없어졌다가 20년대에 다시 그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이런 신문들을 다시금 부활시키고 물론 뭐 정간을 한다든지 기사를 삭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지만 30대 이후 40대 넘어가면 바로 폐간을 시켜버린다. 그리고 조선 학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죠?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을 준비 완성 못했습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하던 조선 학회의원들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1925년 선생님 치안유지법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 42년까지 가는군요. 맞습니다. 원래 치안유지법 자체가 사회주의자들을 겨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으나 이런 데도 이제 적용시켜서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이런 한글학자들도 이제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초 동원 체제를 강화시킵니다. 37년에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 이후 그렇죠. 중일전쟁 이후 더욱더 국가 총동원법, 그러니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자,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일전쟁 이후 인적물자적 동원할 필요가 생겼다. 수탈 심화. 정말 아픈 역사입니다. 그죠? 네. 지원병제 처음에는 지원하다가 그렇죠? 지원병제 모자라니까 다시 징병제 이제는 강제로 데려가는 거죠. 청년들 많이 끌려갑니다. 국민징용령, 징용 강제로 노동할 수 있게끔 이제 강제하는 것이죠. 끌려갑니다. 그죠? 노동력을 수탈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7월 초에 개봉할 군함도 그렇죠? 군함도 하시마. 군함도 하시마에 끌려간 우리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이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끌려갔던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우토로 마을 우리 무한도전에서 좀 많이 봤었다 그렇죠. 우토로 마을 해가지고 우리 김경남 할머니도 나오시고 어떤 감동적이었던 그런 장면들도 참 많았었는데 일본의 비행장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산을 깎을 정도였습니다. 그죠? 예. 그게 오사카 인근이었는데 그게 산을 깎아내서 비행장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 우리 조선인들이 엄청 거기 가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일본 군 위안부 이 다운표는 반드시 여러분들 쳐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어떤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이렇게 따옴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왜 따옴표가 들어갔느냐 갑자기 그러면 이런 걸 기리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하정신권료령 물적 자원은 금속류 공정. 금속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죠. 무기입니다. 무기. 그냥 무기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녹그릇 있지 않습니까? 쇠로 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강제로 공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뭐 삼미정식 계획도 중단이 되고 이랬으니까 군인들에게 나누어질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막 무조건 강제로 공출해 버리고요. 식량 배급제.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쌀을 다 공출해 버렸으니까 그냥 뭐 죽게 놔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급제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보면 한 끼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양만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것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산미 정식 계획을 재개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미국 공출 뭐 이런 것들로 해도 안 되니까 산미 정식 계획을 재개를 하는 이것도 이제 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헌금 있는 것도 강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는 뭐 안타까운 사진들입니다.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범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